오전 상담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상담도 진행하다가 상담이 조금 일찍 끝나서 잠깐 짬을 내서 얼른 나왔습니다. 뭐 하루 종일 상담실에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오늘 햇살을 보네요. 이유리 변호사님은 또 상담실에 계속 계신데 혼자서 햇살을 좀 느끼러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아침 운동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테니스 치고 왔습니다. 저도 아침 운동 가니까 사람들이 다 강아지 한 마리씩은 데리고 운동하러 다니더라고요. 확실히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함께 생활하시고 뭐 동물권 민법 개정해서 좀 동물권 증진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많이 있고요. 확실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좀 더 반려동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려동물들 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상속하잖아요. 생각이 나는 게 또 미국 왔으니 그 옛날에 그 샤넬 디자이너 그분이 자기 키우던 고양이였나요? 자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상속했다 이런 기사들 나왔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도 그랬다고 기사 본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하죠.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고,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뭔가 아직까지는 뭐 반려동물이든 뭐 뭐든 간에 동물은 다 물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떤 권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워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사를 내다 보니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상속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거고, 뭐 미국에서도 동물이 어떤 권리의 주체가 되지는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데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신탁 많이들 이제 좀 언급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신탁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상속에 있어서는 좀 익숙한 아이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에서는 신탁이라는 걸 굉장히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펫 신탁이라는 걸 이용을 한 겁니다. 펫 신탁이 뭐냐면 신탁사에다가 생전에 자기가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이제 재산을 맡겨두는 거예요. 이전을 시키는 거죠, 재산을. 그러면 신탁사, 신탁회사는 그 재산을 자기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부동산이면은 임대 수익이 나올 거고, 이게 뭐 금융상품이면은 뭐 배당 소득이든 이자 소득이든 이런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런 수입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 신탁 계약을 한 사람의 사망이라는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재산을 누구한테 이전해 주느냐, 이런 것들은 신탁을 하는 사람과 또 신탁을 받는 사람, 이 신탁회사 사이에 자유롭게 계약으로 정하는 거죠. 근데 이 신탁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을 할 때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이 내가 키우던 뭐 강아지를 돌봐줄 건데 그 사람한테 이 강아지 돌봄 비용으로 얼마를 줘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보수를 얼마를 줘라, 뭐 이런 식의 신탁 계약을 해놨겠죠. 그러면 그 강아지를 돌보는 비용으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남긴 유산에서 계속해서 강아지한테 지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강아지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소유물,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취급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 개의 주인은 사실 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개한테 상속된 이 재산이 결국 내가 이 개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상속 재산도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예 상관없는 제3자가 그 강아지가 나의 강아지다, 그러니까 그 재산도 나한테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가 누구의 소유냐는 뭐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라면 소송을 해서 법원에 확인 판결을 받아야겠죠. 소유자를 가리면 될 문제인데, 설령 그렇게 해서 이 강아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강아지 돌봐주는 비용으로 내 신탁 재산을 써주세요라고 계약을 한 거지, 이 강아지가 이 재산의 소유자입니다라고 계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판결이 됐다고 해도 그 신탁된 재산이 그 사람 소유인 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기사만, 제목만 보고 누구한테 상속됐다고 하니까 강아지가 마치 그 재산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돌보기 위한 비용으로 나의 유산을 써주세요라고 신탁 계약을 해둔 거죠. 그럼 변호사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수익자가 걔한테 안 쓰고 몰래 나한테 써야지 해가지고 자기한테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신탁 계약에 따라서 강아지를 돌봐주기로 하고 비용을 받는 사람이 그 신탁사로부터 받은 돈을 강아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가 이제 착복해버리거나 유용하면 어떡하냐 이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범죄가 되겠죠. 결국에는 자기가 일정한 뭐 계약에 따라서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 반해서 이제 재산을 유용을 해버리는 거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나 배임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라면은 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뭐 문법적으로도 뭐 그거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신탁사에서 관리를 하겠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계속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런 펫 신탁이 요즘에 광고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 사후에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사망 시기가 나와 일치하진 않으니까요.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반려동물이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펫 신탁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저희 또 상담하러 가야죠. 잠깐 짬을 내서 또 햇살을 만끽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얼른 또 상담하러 가보겠습니다.